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혈관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아,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주변 친구분들도 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정말 나이 탓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로 20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뭐냐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33초마다 한 분씩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33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계세요.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70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혈관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채소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막혀가는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어요. 이미 쌓인 혈관 속 찌꺼기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몰라서 못 먹었던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 한번 받으시면 최소 500만 원이 들어요. 응급 수술까지 가면 2천만 원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여러분께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가져다 드릴 거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적의 채소 5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채소 5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혈관이 막힌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혈관 안쪽 벽에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걸 의학용어로 플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라크가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엔 완전히 막혀버려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많이 봤어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같은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요. 특정 채소들이 이 혈관 속 찌꺼기를 실제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5만 명 이상을 10년, 20년씩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채소들을 꾸준히 먹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12%에서 26%까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같은 거죠. 마치 좁은 도로를 넓혀서 차들이 잘 다니게 하는 것처럼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비밀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있어요. 이게 혈관 벽을 상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에 달라붙게 하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채소들에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세 번째 비밀은 염증 억제예요. 혈관이 막히는 과정에는 만성 염증이 큰 역할을 해요.
이 채소들 속 특별한 성분들이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면서 플라크가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사실 말이죠. 이건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지혜예요.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나물을 많이 먹었잖아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이런 걸 매일같이 반찬으로 드셨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서구화된 식단, 고기 위주 식사,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 자꾸 먹다 보니까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전통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매일 녹색잎 채소를 단 한 컵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12%에서 26%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 컵이에요, 여러분. 밥 공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 그러니까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16%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그런데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채소들은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건강상 이점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지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들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 챕터에서 5가지 채소를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녹색 잎 채소입니다. 케일, 시금치, 근대, 루꼴라 이런 채소들이에요. 이 녹색 잎 채소들은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 질산염이 우리 입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만나면 산화질소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딱 한 컵이면 충분해요. 밥 공기 절반 정도 분량이에요. 생으로 드시면 2줌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면 1줌 정도예요. 아침 식사에 어떻게 넣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밥 드실 때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올려놓으세요. 국 끓이실 때 시금치 1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케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사과 반 개, 바나나 반 개와 함께 스무디로 만드셔도 좋아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식사하실 때 꼭 포함시키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리스테린이나 가글 같은 강한 구강청결제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입속에 좋은 박테리아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바뀌지 못해요. 그냥 물로 가글하시거나 순한 치약 사용하시면 돼요. 또 하나, 시금치나 케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이럴 땐 채소를 데친 물은 버리고 두세요. 옥살산이 물에 녹아나가거든요. 두 번째, 십자화과 채소예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양배추, 양배추가 여기 속해요. 이 채소들의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이에요. 이 설포라판이 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는 것도 방지해주죠.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브로콜리 한 컵 정도면 충분해요. 대략 어른 주먹만한 크기예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이렇게 드세요.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서 찜통에 5분만 쪄내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익혀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참기름 한 방울, 소금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방울양배추는 어떻게 드실까요?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후라이팬에 5분 정도 볶으세요. 마늘 다진 거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점심 12시, 저녁 6시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드세요. 그런데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은 십자화과 채소를 날것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꼭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문제가 되는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혈관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에서 3개가 적당해요. 방울토마토로 치면 한 쪽 정도예요. 그런데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토마토를 깍둑 썰어서 올리브유 2스푼 두르고 약한 불에 10분 정도 볶으세요. 마늘 한두 쪽 다져서 같이 넣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만든 토마토 소스를 아침에 계란 프라이 위에 얹어 드셔도 되고 점심이나 저녁에 밥 위에 올려 비빔밥처럼 드셔도 좋아요. 아니면 토마토 수프로 만들어서 간식처럼 드셔도 돼요. 토마토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어요.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단, 위산 역류가 심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네 번째, 당근이에요. 당근의 핵심은 베타카로틴이에요.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10년 동안 수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당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어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한두 개면 충분해요.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당근이요. 당근은 어떻게 먹을까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돼요. 아침에 사과 반 개, 당근 1개, 오렌지 1개 넣어서 주스로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점심 도시락에 당근 스틱을 썰어서 넣으시고 간식처럼 드세요. 저녁 식사 때는 당근을 채 썰어서 샐러드로 만들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으세요. 당근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나 참기름 조금 뿌려서 드세요. 5번째, 마늘이에요. 특히 숙성 마늘이 중요해요.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숙성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이미 쌓여있던 혈관 속 플라크가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혈관을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마늘 2쪽에서 4쪽이 적당해요. 숟가락으로 치면 1스푼 정도예요. 그런데 마늘은 그냥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제대로 나오려면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셔야 해요. 그럼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져요. 아침에 이렇게 해보세요. 마늘 2쪽을 다져서 10분 놔두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2스푼에 살짝 볶으세요. 강한 불에 오래 익히면 성분이 파괴되니까 약한 불에 1분만 볶으세요. 이걸 밥 위에 얹어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볶음 요리나 찌개에 꼭 마늘을 넣으세요. 하루 3끼 중에 최소한 2끼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마늘 먹지 마시고 꼭 밥이랑 같이 드세요. 그리고 혈액 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과량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루 일정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침 7시, 시금치 나물 1접시 플러스 마늘볶음밥 위에. 점심 12시, 브로콜리 찜 1컵 플러스 당근 스틱. 저녁 6시, 토마토 볶음 플러스 방울양배추 볶음 플러스 마늘 넣은 찌개.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하루하루 깨끗해질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시죠?
괜찮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녹색 잎채소만, 내일은 브로콜리만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고 한 달 후엔 당연한 일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혈액 검사 해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5가지 채소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의도로 건강식을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경우들이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여러분, 채소를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이미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으면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그 통증이 턱이나 왼쪽 팔로 퍼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 부르세요. 이건 심장마비 신호일 수 있어요. 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삐뚤어진다면 이것도 즉시 병원 가셔야 해요. 뇌졸중 신호거든요. 골든타임이 3시간밖에 안 돼요. 3시간 안에 치료받으셔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숨이 많이 차거나 계단 한두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것도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꼭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채소만 믿고 병원 안 가시면 안 돼요. 채소는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거지 응급치료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약 드시는 분들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약들과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들은 대부분 잘 어울려요. 오히려 약 효과를 더 좋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 녹색 잎채소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가 와파린 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녹색 잎채소를 아예 안 드시면 안 되고요.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많이 먹었다가 내일 안 먹고 이러면 약 효과가 들쑥날쑥해져요.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도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어요. 하루 2쪽에서 4쪽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줄이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 채소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혈당이 올 수도 있으니까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녹색 채소는 다 똑같이 좋다? 아니에요. 상추나 양상추는 수분만 많고 영양소는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케일, 시금치, 근대처럼 색깔이 진한 녹색 채소를 드셔야 해요. 채소 주스로 마시면 더 좋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많이 없어져요. 섬유질도 혈관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가끔 주스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매일 주스만 드시지 마시고 채소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것도 병행하세요. 유기농이 아니면 소용없다? 아니에요. 물론 유기농이 더 좋긴 하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채소 자체를 안 드시는 것보다는 일반 채소라도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씻으면 농약 걱정 많이 줄어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요.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당근도 익혀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좋아요. 브로콜리는 살짝만 익혀야 설프라판이 보존되고요. 채소마다 다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조리법을 잘 따라주세요. 네 번째, 개인별로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 모두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를 조심하셔야 해요.
시금치, 토마토, 당근에 칼륨이 많거든요.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 못해서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채소를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줄어들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꼭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채소를 익혀 드시거나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 당근이나 비트는 당 지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안 드시면 안 되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시고 당근을 드세요. 균형이 중요해요. 5번째, 이런 실수들 하지 마세요. 첫째,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바빠서 못 먹었으니까 내일 2배로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둘째, 너무 오래 보관하시는 거예요. 채소를 사서 냉장고에 일주일씩 넣어두시면 비타민이 다 파괴돼요. 가능하면 3일 안에 드세요. 신선할수록 좋아요. 셋째, 고온에 오래 익히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푹 삶거나 채소를 강한 불에 오래 볶으면 중요한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살짝만 익히세요. 색깔이 선명하게 살아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넷째, 기름을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같은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기름을 아예 안 쓰시면 채소는 먹어도 영양소를 흡수 못해요. 올리브유나 참기름 조금만 쓰세요. 다섯째,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거예요. 채소에 섬유질이 많잖아요.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오히려 병비가 올 수 있어요. 채소 드실 때는 물도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충분히 드세요. 자, 여러분, 이 주의사항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녹색 잎 채소, 케일, 시금치 같은 진한 녹색 채소를 하루 한 컵만 드시면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잘 통해요. 아침 식사 때 꼭 한 접시 올려 놓으세요. 둘째,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를 하루 한 컵 5분만 살짝 쪄서 드세요. 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심장병 위험을 16%나 낮춰줘요. 셋째, 토마토. 하루 2개에서 3개 올리브유에 10분 볶아서 드세요. 라이코펜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는 걸 막아줘요. 넷째, 당근. 하루 1~2개 생으로 먹거나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베타카로틴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춰줘요. 다섯째, 마늘. 하루 2쪽에서 4쪽 다진 후 10분 놔뒀다가 약한 불에 1분만 볶으세요. 이미 쌓인 혈관 속 플라크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얻으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으셨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 한 번이면 최소 500만 원이에요.
응급수술까지 가면 2천만 원도 모자라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 5가지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그 병원비를 한 푼도 안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20년 젊은 혈관을 얻으셨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식단을 3개월만 실천해도 혈관 나이가 확연히 젊어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유연해져요.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얻으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어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절대 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세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가져다 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뇌 건강 지키는 방법, 그 다음 주에는 관절 건강 지키는 방법. 매주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구독 안 하시면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구독은 무료예요. 클릭 한 번이면 돼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시면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여줘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가요. 알림 안 받으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실 수 있어요. 놓치면 손해예요. 꼭 설정해 주세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고 꼭 따라해. 이렇게 한마디만 써서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혈압 높으신 분,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런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5가지 채소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드셔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브로콜리부터 시작할래요. 저는 마늘볶음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어요. 혈압이 안정됐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치매 예방하는 음식 5가지를 준비했어요. 뇌 건강 지키는 방법, 기억력 좋아지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오늘 저녁 식사 때 브로콜리 1컵 쪄서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시금치 나물 1접시 올려놓으세요. 점심에는 토마토 볶음 해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하시면 혈압이 떨어지는 걸 보실 거예요. 3개월 하시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약만 먹는 분들보다 식단을 바꾼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사셨어요. 약은 증상을 억제하는 거지만 음식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장 보러 가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채소만 사오세요. 케일,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마늘.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적어서 붙여 놓으세요.
하루 한 컵, 5가지 채소. 이렇게요. 매일 보시면 실천하기 쉬워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시면 외롭고 어려워요. 배우자분,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 보여주시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먹자 하고 제안하세요.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 80대라도 혈관은 50대, 60대처럼 젊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배운 이 5가지 채소예요. 혈관이 건강하면 심장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하고 온몸이 건강해져요. 피가 잘 통하면 산소와 영양소가 구석구석 전달돼요. 그럼 기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영상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 기쁨이거든요.